지난 3월 16일, 2019년 3월 16일 반기문 씨가 청와대에 가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났다 하는 뉴스를 보았을 겁니다. 그때 미세먼지 이것이 범사회적인지 범국가적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기구에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위원회가 이제 중복해서 생겼다.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2월 달에 첫 회의를 했던 민관 공동특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것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된 겁니다. 그 위원장은 이낙연 총리 그리고 민간 측의 공동위원장 문길주 씨 이렇게 이미 그 조직이 다 갖춰져서 활동하고 있는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런데 또 새로 미세먼지 범사회적 또는 범국가적 특별대책위원회가 생겼고 거기 위원장이 반기문 씨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죠. 청와대 발표에 따른 뉴스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것이 범사회적 기구인가 아니면 범국가적 기구인가 그런 것이죠. 일단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한정우 부대변인 그들은 범사회적 기구라고 쓰고 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반기문 씨는 범국가적 기구라고 쓰고 있다. 어떻든 통일은 안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있던 구대책위원회라고 이미 있던 것을 부른다면 그것하고 이번에 새로 만든 신대책위원회 이 두 개의 기구는 어떻게 역할을 구분할 것인가? 물론 그 역할 구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것을 리뷰하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3월 12일에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나오지 않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3월 21일 반기문 위원장이 일단 위원장이 되었는데 그가 청와대에 가서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이런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비서실장만 봤던 것이고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봤다. 그렇다면 누가 이번 만남을 주도권을 쥐고 이루어지게 했을까? 당연히 청와대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미 동일한 사안 그리고 다 결정된 일에서 굳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반기문 씨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반기문 씨가 만일 안 하겠다고 했다면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반기문 씨가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청와대에 가서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사되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 되겠죠. 이렇게 어느 쪽이 되었든 이번 두 번째 면담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 어떤 상황이 성숙되어 있었던지
혹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기문 씨가 청와대에 2번을 드나들면서 그 겉모습을 지켜보게 되면 그들의 그 태도, 그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하고 반기문 씨가 둘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짬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씨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짬뽕이 참 맛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기문 씨는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문재인 씨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러게요, 짜장면이 참 맛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이 두 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둘이 동시에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같이 점심을 잘 먹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에 정리가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밥을 먹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다루고 있는 사안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밥이라는 것은 결국 미세먼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기초해서 구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대책위원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도 손학규 씨의 제안을 핑계로 새로운 대책위원회가 좋다. 반기문 위원장이 좋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서둘러서 이런 일을 결정을 했던지 해외 순방 중에 급하게 아주 후다닥 해치웠다. 그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대책위원회하고 관계도 이것이 중복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도 검토하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째서 이렇게 급하게 중복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만일 그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고민했겠죠. 고민을 했다면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급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문재인 씨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이 미세먼지 문제가 귀찮을 뿐이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짜증이 났다. 그래서 반기문 씨는 단기 처방용으로 써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기 처방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선 이 짜증나는 문제, 그것을 당장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는 대개 봄철 한때에만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4월만 지나면 이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원성이 좀 흐지부지 하면서 잦아들 것이다. 이런 계산도 있었겠죠. 그래서 반기문 씨를 대략 한 달짜리
대타로 그렇게 불렀다. 겉모습을 보고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씨는 정치인이죠. 외교가이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씨는 청와대를 처음 방문했을 때 3월 16일인데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것을 다루었죠. 노영민 실장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범국가적 기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하극상인지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이 돼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씨는 범국가적 기구의 위원장을 수락하겠노라 하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 한쪽은 요청하고 한쪽은 수락하고 그래서 이 일은 성사되었다고 브리핑을 했지만 사실은 그 둘이 만나지 못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구의 위원장이 된 것인가? 이 문제를 남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거 문재인 씨가 김종인 씨를 불러서 비대위원장 일을 맡겼을 때 그때 이것이 한쪽에서는 전권을 받았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런가 하고 있다가 또 아니라고 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마치 그때와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반기문 씨가 청와대에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3월 21일.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그 입장, 그것이 왜 그런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감히 중국에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처지라는 것도 또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범국가적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 뒤에 노영민 실장은 범사회적 기구라고 하고 이런 식의 양다리 작전이 불가피하다 하는 그들의 그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반기문 씨가 청와대를 두 번째 방문하면서 조금 특이하게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입장문 발표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가 올려놓았을 때도 역시 양다리 작전을 똑같이 펴고 있었다.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2019년 3월 2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면담이라고 하는 그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서두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반 전 총장이 위원장직을 맡기로 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3월 21일에도 청와대는 범사회적 기구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반기문 씨의 브리핑을 보게 되면 시종일관
범국가적 기구라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 브리핑을 업로드를 하고 게시를 하는 경우는 반기문 씨의 그 브리핑이 그 입장문 발표가 종료한 뒤에 올려놓은 것이죠. 반기문 씨는 계속 범국가적 기구라고 했는데 굳이 헤드 부분에 범사회적 기구라고 밝혀서 반기문 씨의 그 발표문을 밑에다가 소개한 것을 보면 이날에 이르러서도 청와대 측과 반기문 씨 사이에는 의견의 일치를 못 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미 이 과정은 진척이 돼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브리핑은 소심한 청와대의 양다리 작전의 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기문 위원장이라고 해야 하겠죠. 반기문 위원장은 이 기구를 범국가적 기구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것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불확실하다고 했던 그 두 가지, 그것을 결국 이때 반기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국가적 기구로 확정을 하고 기존에 있던 구대책위원회하고 역할 구분도 간단히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 반기문 위원장이 밝혔던 그 발표문의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범국가적 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니까 이 새 기구는 대통령 직속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총리 산하지만 이것은 구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낙연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는 그것은 총리 산하다. 그러면 우선 그 소속이 구분이 됩니다. 반기문 위원장의 그 이번 맡고 있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이다.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이런 데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그 소속이, 그러니까 그 레벨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히 정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기구가 이번 신기구보다 하위에 있다. 그것을 명백히 한 겁니다. 그리고 실무 추진단이 곧 결성이 될 것이다. 전반적인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나 국민보건 형성, 국제협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 지도자 이렇게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겠다. 지금 이 소개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춘추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2019년 3월 21일 뉴스원이 보도한 뉴스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번의 이 새로 만든 대책위원회, 이것은 범국가기구로서 이제 범사회기구가 분명히 아니죠. 대통령 직속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국내적인 것만이 아니고 국제협력을 다룬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니 바로 그러한 면에서 총리 산하에 있는 구대책위원회하고는 크게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혼란을 일으키던 부분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그 뉴스에서 이 발표문을 소개한 그 한 대목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실 중국에게 어떻게 이것을 책임지게 혹은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청와대는 완전히 백기를 들다시피 포기하고 있었죠. 그것을 반기문 위원장이 아주 노련하게 자연스럽게 중국을 포함시킨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이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선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그 나라 차원에서 먼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내에서 먼저 이 문제를 다 다루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중국에서 할 말이 없겠죠. 먼저 우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부드럽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중국이라고 콕 집어서 당연히 중국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나라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 자신이 먼저 노력을 하고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몽골, 북한까지도 포함되고 멀리 보면 일본까지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땅을 다 파가지고 이사를 가지 않는 한은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데서 우리는 빠지겠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 있으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중국을 이 미세먼지 문제의 그 당사자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중국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가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바로 중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그런 그 능력을 보였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본까지 포함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일본은 이 미세먼지가 우리하고는 그 위험성이라든지 걱정하는 수준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아마도 일본은 미세먼지라는 것을 매개로 한일 관계까지 해결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그 욕심이 보인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도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현재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불확실하죠. 그런데 좀 그 폭을 넓혀서 보면 반기문 씨는 한미 관계에도 분명히 건드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인천 경영포럼 400회 특별 초청 강연에서 한미 간에 아주 그 민감한 그런 데 있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가 미국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한일 관계도 한미 관계도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그 역할을 반기문 씨가 자청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반기문 씨의 정말 눈부신 교통정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정부와 여당을 통틀어도
이만한 해결사는 없었다. 그래서 아마도 천군 만마를 얻은 상황이다.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기문 씨가 이런 국제관계에도 좀 풀고 결국은 미국과도 가까워지고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보였던 것과는 무엇인가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것도 문재인 씨가 반기문 씨의 손을 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친미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여당을 버리고 친노 세력을 규합했던 그 장면을 데자뷰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전체적 맥락이 흡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 순서까지 똑같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반기문 위원장의 입장문 가운데 의미 있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입장문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출범에 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야당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고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결국 바른미래당하고 야당 대표라는 것은 그 바른미래당의 대표 손학규 씨를 이야기하죠. 그 제안을 흔쾌히 수용을 했고 그리고 반기문 씨에게 중책을 맡겨서 그래서 그 겸허한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어떤 공조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할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는 미세먼지는 여러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문제여서 해결이 결코 쉽지 않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4월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다루어야 할 그런 정책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가 난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맡기로 결심을 했다. 반기문 씨의 입장문을 좀 더 소개를 하죠. 저에게 당장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중지를 모아서 해법을 마련한 후 모두의 의지로서 흔들림 없이 실천을 하면 끝내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한 세 줄 정도의 문장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했던 어떤 연설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국민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어려움을 설명하고 그리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참고 기다려달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런 호소력을 읽어내게 될 겁니다. 대단히 차이가 있는 연설문이죠. 가장 먼저 미세먼지의 국내외적 배출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상당 부분 규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학적 정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기초해서 정확한 해결 방안과 다양한 정책적 옵션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핑계를 위한 핑계로도 보이고, 또한 순수 과학적인 분야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대책위원회에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이 과학적인 전문 분야의 위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렇게 시간을 벌기 위한 멘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범국가적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개인에서부터 산업계, 정치권, 정부까지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동 대응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상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내가 100점이야, 내가 잘하고 있어, 항상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정치인은 대부분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국민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문 씨는 소탈하게 다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해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지도 모른다.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설득의 기법을, 그리고 연설을 할 때 그 연설하는 사람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는 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 유관 부처는 미세먼지 줄이기가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유연성과 집중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미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척이 분간이 안 될 정도의 미세먼지는 재난임이 분명합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해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그냥 일개 위원장 이런 사람이 아니고 범국가적 기구의 위원장의 파워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연설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통령이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서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입장문 전체에서 가장 멋진 문구가 이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서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 전반에서 사실은 쓸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두 번째로 괜찮은 것은 앞에 소개했던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해야 합니다 하는 이 두 개의 문장, 이것은
아주 훌륭하다. 이런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는 국민에게도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업 일선, 에너지 사용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대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인내와 아량으로 범국가적 기구의 노력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미세먼지 대통령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저는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기후 관련 국제 협약과 관련된 경험을 쌓았고 다수의 국제 지도자들과 교분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데 반기문 씨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산 중에 일부가 될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그 인맥, 그 경험, 이러한 것들, 그것이 아주 작은 일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그보다 훨씬 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그 태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국민 여러분께 하루빨리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의 해안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도 범국가적 기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문을 보게 되면 연설문은 아주 힘이 넘치죠. 윤기 있고 파워풀하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미세먼지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제목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것은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는 연설문이다. 최고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연설문이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연설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와 그리고 설득력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보다는 당연히 월등하지요. 이것은 좀 소소한 이야기인데 이 문장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반기문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득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하는 것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의 좀 연로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기운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의 발음이 계속 샌다든지 혹은 불명확하게 발음을 한다든지 또 이야기를 할 때 좀 숨이 차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연설의 그 힘을
감소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씨가 도대체 연령이 얼마나 됐나 하고 보니까 74살이라고 하더군요. 만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연설이라는 것은 연설문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 자신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부 언론에서 이 동영상을 반기문 씨가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주니까 그 실수를 연속해서 하는 부분만 보여주는 방송도 있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볼만하다는 부분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전체를 보는 것보다 그렇게 잘라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연설문이 훨씬 더 낮은 평가를 받게 되더라. 이런 것도 또 하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청와대에 두 번째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연설문을 미리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사전에 깔끔하게 준비한 연설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춘추관에서 발표를 했다. 자신의 사무실도 아니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를 했다. 게다가 앞으로 종종 춘추관에서 발표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물론 74살이기는 한데 그의 정치적 감각이 아주 싱싱하게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춘추관에서 데뷔를 한 반기문 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이번 일로 갑자기 전 국민 앞에, 그리고 이것이 세계에서도 알게 될 테니까 세계의 무대에 갑자기 데뷔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보다 더 스마트하고 더 시야가 넓고 더 공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외교력과 협상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분명히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 끝난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반기문 씨를 처음에 한 달짜리 임시 방편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선까지 한 3년짜리로 인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반기문 위원장 자신은 애초에 3년짜리를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 대선에서 자기 자신의 대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보다 좀 능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기문 씨를 지지하는 친반기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들뜨지 말라 하는 경계의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씨는 이 연설문이 좋았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워낙 수준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는 대통령은 아닌 것이죠. 그에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념이 투철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 대한민국 헌법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특질이 그에게는 전혀 배어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역시 초보자와 똑같이 이제부터 그것을 길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그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방해가 되지요. 그래서
그의 경우에는 기회는 이럴 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든지 탄핵으로 파면이 된다든지 또 지병으로 거리가 된다든지 해서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되면 그때 반기문 씨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향후 반기문 씨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충실한 해결사로서 문재인 씨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세상은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파 세력과 문재인 친위 세력 사이에 권력투쟁은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